아시겠죠? 저는 돌고래입니다. 어엿한 이름도 있죠. 제 이름은 꽃분이, 장꽃분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장생포의 고래생태 체험관.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의 묘기를 몹시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의 이 쇼, 사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먹이를 얻어먹기 위해 훈련받은 대로 움직여야 한답니다. 이 좁은 수족관이 저에게 허락된 공간의 전부. 드넓은 태평양을 헤엄치던 저에게 이곳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안타까운 저의 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런지요? 울산 남구의 장생포, 한반도 고래문화의 중심지. 고래문화의 명맥을 잇고 관광 자원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2015년 4월 고래문화마을이 개장했다. 예상외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 고래문화마을은 또 하나의 명소가 되고 있다. 문화마을에 조성된 옛날 거리,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마을 곳곳에 설치된 고래 관련 전시물들, 장생포 포경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또 하나의 명소, 고래 박물관. 한반도의 고래와 관련된 많은 전시물들이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고래 전문 박물관으로 이제 1986년 폭염 금지 이후에 사라져가는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포경 역사관에서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참고래 턱뼈를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브라이드 골격 그리고 범고래 골격이 완성본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오면 고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곳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특히 인기를 누리는 곳이 있다. 바로 고래 생태 체험관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고래를 직접 볼 수 있어 그 인기가 더욱 높다. 그리고 이곳에서 펼쳐지는 돌고래쇼.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 점프를 하고 유영을 하는 등 돌고래들이 다양한 묘기를 선보인다. 그리고 묘기의 대가로 돌고래들에게는 어김없이 먹이가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관람객들은 돌고래 묘기에 금방 매료된다. 똑똑한 것 같아서 좀 보면서 계속 내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몸집이 크고 또 피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즐겁고 신기한 경험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쇼를 해야 했던 저에게는 몹시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 나이 올해 16살. 사람으로 치면 40대의 나이. 아직 젊지만 쇼는 저에게도 힘에 부치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힘든 일과가 끝나면 유난히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고향입니다. 일본 와카야마 현의 타이지. 수백 년 전부터 고래잡이를 해오던 일본 고래문화의 본거지. 마을 입구의 대형 고래 조형물이 타이지 고래문화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この太治という町は400年ぐらい前から捕鯨が始まりまして、日本ではその組織だった捕鯨が始まった地と言われています。
지금도 고래잡이가 감행되고 있는 일본의 타이지. 이른 새벽 수많은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다. 그런데 타이지의 포경은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거리다. 지금도 포경을 반대하고 감시하는 국제환경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반포경단체 회원들의 돌핀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그것이다. 일본의 포경을 반대하는 시위도 거의 매일 벌어진다. 그런데 이들의 시위를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일본 경찰은 취재진의 등장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Every foreigner we see, we have to talk to them because in here, this kind of people everywhere. 그들은 취재진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중남부, 태평양의 연에 있는 타이지. 해마다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곳에서는 고래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4월 국제사법재판소가 남극해 포경 금지를 결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고래잡이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곳 연안에서도 고래잡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곳 타이지에서만 한 해 수천 마리의 고래가 포획되고 있는 상황. 이런 일본의 포경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포경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 So you should have stepped up. I'm only worried about this. 이들은 타이지 포경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널리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다. 비록 소규모지만 타이지 포경을 반대하는 시위와 퍼포먼스도 거의 매일 펼쳐진다. 그렇다면 이곳 타이지는 어떤 곳일까? 타이지의 해안. 바로 이곳이 대량 포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좁은 만. 이곳에 고래를 몰아넣고 잡는 것이다. 포경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통제된 좁은 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타이지 앞바다에 돌고래떼가 출현했다. 해마다 9월이면 찾아오는 바다의 징계. 이제 본격적인 고래잡이가 시작된다. 어부들이 어선을 동원. 돌고래떼를 만 깊숙이 몰아간다. 돌고래떼를 몰아넣은 어부들이 그물을 설치, 퇴로를 차단한다. 꼼짝없이 갇힌 돌고래떼. 갈 길을 잃은 돌고래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고래잡이가 시작된다. 타이지의 고래잡이는 잔혹하기로 이름 높다. 서슴없는 작살질. 그야말로 대량 학살이다. 바다는 고래피로 벌겋게 물든다. 海中に耳をつけるとイルカの声が聞こえる。いっぱい聞こえる。海中に耳をつけると이렇게 잡은 돌고래를 타이지 어민들은 대부분 식용으로 내다판다. What is wrong with Taiji? I love Taiji.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aiji. There's something wrong with about 50 men, a small minority of men who live in Taiji, who are out there right now looking for dolphins. They will drive them into the cove, and they will butcher them and sell their meat to the Akua supermarket.
They know, these 50 men know, that that dolphin meat is contaminated with mercury, menthol mercury, and PCBs. They once had the dolphin meat inside the school system. Their children were eating this dolphin meat. 이곳 타이즈에도 고래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내부. 역시 고래와 포경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長くから続く捕鯨の歴史を後世に伝えるということと、クジラそのものをよく知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を目的に45年前に作られたのがこのクジラの博物館です。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돌고래를 사육도 하고 있다. 수조 속의 돌고래는 야생 상태에서 생포한 개체들. 이렇게 좁은 수조에 가둬놓고 체념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이들을 훈련, 돌고래 쇼에 동원한다. 인기 높은 돌고래 쇼. 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상품에도 동원한다. 돌고래 먹이주기. 그리고 또 다른 상품. 바로 돌고래 만져보기 체험이다. 本当に捕鯨の歴史からイルカショー、クジラショーといったもの、それからイルカに触ったり餌をあげたりする触れ合いまでですね、幅広くクジラのことは何でも分かる、何でも知ってもらうというのが特徴になっています。非常に珍しい施設だと思います。 이곳 타이지 돌고래들은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기도 한다. 바로 해외로 팔려나가는 것이다. 今世界で生きているイルカを欲しいと思ったら、このタイジという町を外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すからこのタイジは生きたイルカを捕獲して、そしてそれをしばらく飼っていろんな国に提供するという技術がありますから、ですから世界中の水族館で飼われているイルカがこのタイジから出ていったものも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해외로 수출되는 타이지의 돌고래들. 그들은 어떤 운명에 처해질까? China, Russia, Dubai, Egypt, and these dolphin hunters never go to these places to see where these dolphins end up. But I do. I went to the desert in Egypt, and I saw the hole in the ground, filthy hole in the ground with Taiji dolphins in it. I've seen them in Korea, Seoul, Korea. I've seen them in Beijing last month. They go to filthy conditions and they live a miserable life, and nobody seems to care about that.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돌고래 포획과 수출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그들의 전통 문화라고 강별하고 있다. 바로 돈 때문이다. That's a lot of money. That's where the money i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culture and tradition. That is not Japanese culture. That is not their tradition. So when the Prime Minister, Mr. Abe, tells the public this is our culture, this is our tradition, he is historically incorrect. And that is a matter of fact. 이러한 비판에 대해 타이지 현지 어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타이지 어업협동조합을 찾았다. 예상대로 그들은 취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基本的に状況の説明はしますけど、取材直接カメラ回して私が答え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こんなポンって来られてもちょっと難しいでしょうか。まずちゃんとその趣旨を文書で出してもらって、でそれとその文化放送の地位のある方の中立的に放送しますっていうことの確約約束でないと、よくあるのが私は中立ですけども、上の判断で変わってしまいます。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포경기지 타이지. 꽃분이도 바로 일본의 타이지에서 이송돼 왔다. 지난 2009년 다른 두 마리와 함께였다. 당시 나이 9살. 키 390cm. 체중 290kg의
젊은 암컷 돌고래였다. 쉽지 않았던 여행. 다행히 꽃분이 일행은 금방 활기를 되찾았다. 모두가 이들을 환영했다. 조련사들과도 금방 친해지고 적응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폐사하고 말았다. 다행히 꽃분이는 살아남았고 울산 남구청은 꽃분이에게 명예 주민증을 발급했다. 처음 한국으로 왔을 때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의 조련사들은 저를 정말로 극진히 대우해줬습니다. 좋은 먹이와 따뜻한 보살핌, 저와 친구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우리에게 혹독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를 위한 훈련이었죠. 우리는 이 먹이를 얻어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훈련했습니다. 돌고래 쇼라든가 일반 동물 쇼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평상시에 먹이 급여를 하지 않고 훈련 때만 먹이를 줌으로 해서 그 훈련을 계속 학습시키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들한테는 이 훈련이 자기의 생존을 위한 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먹이를 얻어먹어야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그래서 가혹하다고 하는 겁니다. 훈련은 힘들었고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요? 물론 이 고통을 이해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해양 포유 동물들이 수족관 환경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그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그 수족관 내에서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저와 동료들은 쇼에 나가야 했습니다. 높이 뛰고 빠르게 헤엄치고 저는 훈련 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환호와 박수도 쏟아졌죠. 그런데 아무도 이 화려한 쇼 뒤에 숨은 저의 고통은 알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살기 위해 이 좁은 수족관에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돌고래 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 해 수백만 명이 찾는 서울 대공원. 이곳에도 돌고래 쇼가 펼쳐지고 있다. 입장객들이 자리를 잡자 쇼가 시작된다. 먼저 분위기를 잡는 녀석은 물개. 그런 다음 돌고래들이 등장한다. 난이도 높은 뒷걸음질. 조련사 신호에 따른 점프 등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재빠른 유영과 높은 점프 등 한 마리 혹은 두세 마리가 짝을 이뤄 펼치는 묘기 아닌 묘기.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진다. 지난 1982년 서울대공원이 개장했다. 우리나라 돌고래쇼의 역사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난생 처음 보는 돌고래쇼에 당시 관람객들은 열광했다. 이후 전국 곳곳에 돌고래 쇼장이 개장했다. 단순한 쇼를 넘어 다양한 체험 상품도 등장했다. 돌고래 만져보기, 먹이주기 등 상품은 진화했다. 심지어 수족관에 들어가 돌고래와 함께하는 고가의 상품도 등장했다. 최근에도 돌고래 쇼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경남 거제의 어느 위락시설. 이곳 돌고래 체험파크는 지난 2014년 개관했다. 개장과 동시에 높은 인기를 누렸다. 출발 신호와 함께 날쌘 유영 솜씨와 역동적인 점프를 선보이는 돌고래. 그 묘기가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그런데 이곳 거제 시월드는 싱가포르 자본이 들어와 개관했다. I came here to learn about Korean people and to share my experience, but also to share the time with these beautiful animals. That's why I love this place. I love Korea. I love the animals. So I found a very good opportunity here to come and to share the time with the animals, to learn a lot more. 사람들은 우리 돌고래를 인간과 가장 친숙한 해양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더러 매우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돌고래들은 여느 바다 동물과는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저도 자부하고 있죠. 그렇다면 돌고래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일까? 미국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돌고래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연구원들이 특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검은 상자 안에 각기 다른 구조물을 넣고 소리를 들려준 다음 돌고래가 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먼저 물속의 돌고래에게 생김새가 다른 파이프 구조물을 보여준다. 그런 다음 서로 다른 소리를 들려주고는 다시 파이프 구조물을 보여주자 이를 정확하게 알아맞혔다. 소리 구분 능력을 가진 돌고래. 돌고래의 초음파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고래는 초음파를 이용 모래 속의 숨은 사냥감도 정확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돌고래에 또 다른 능력이 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돌고래들. 이들은 특유의 소리로 소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그들만의 고유 언어를 갖고 있으며 이 덕분에 사회성도 가능해진 것이다. Dolphins and whales, they're very intelligent and they're very social. Their day is full of change, it's full of challenges. They do something different every day. 또 다른 실험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돌고래는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거울 앞에 돌고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존재감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 돌고래의 가슴에 이번에는 다른 표시를 했다. 그러자 거울 앞으로 달려간 돌고래가 다른 행동을 보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어하는 동작이 역력하다. 거울에 다가가는 대신 몸을 빙빙 돌리기도 한다. One of the studies that I did several years ago with my colleague was to show that dolphins, like us, and like great apes and elephants, have the cognitive ability to recognize themselves in a mirror. If we put a mirror in front of them, they don't act like they're seeing another, they act like it's themselves. They have to learn that that's themselves. And they show learning similar to the way humans learn. 자신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들만의 고유 언어로 소통하며 무리 생활을 하는 돌고래. 상대적으로 높은 지능 덕분에 쉽게 길들일 수 있고 인간과의 친화력까지 갖출 수 있는 돌고래. 바로 이런 능력과 특징 때문에 돌고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최근 돌고래 쇼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의 국립수족관. 지난 1981년 개장한 이래 한 해 약 130여만 명이 찾는
미국 최대의 해양 수족관이다. 이 수족관에 전시된 해양동물은 약 750여 종. 이들은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교육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돌고래의 또 다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수족관에도 돌고래가 있다. 암컷 6마리, 수컷 2마리, 모두 8마리의 돌고래가 있다. 드넓은 돌고래 쇼장. 그런데 여느 쇼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화려한 몸짓 대신 평범한 유형만을 선보이는 돌고래들. 사람들은 그런 돌고래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이유가 있었다. These animals have been held in captivity since at least the 19th century. P.T. Barnum in the United States held beluga whales in captivity. Now, in the United States, they started holding bottlenose dolphins in 1937. And then by the 1950s, it was a very widespread practice. 이곳에서도 돌고래 쇼가 있었다. 그런데 4년 전인 2012년부터 모든 돌고래 쇼는 중단됐다. 대신 돌고래 관람은 가능하도록 했다. 쇼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의외였다. 3 or 4 shows per day, and they would fill, and then we close the doors. Right, but why they stop 2.5? And so only a certain number of people could go. Right. And so then, if someone came from Korea and didn't know they needed to buy a show ticket, they would miss the show. Right. You came all the way from Korea to see no dolphins. Okay. So we open the doors, so we stop the shows, and we open the doors, so now every single person who comes can see. 더 많은 관람객들에게 돌고래를 보여주기 위해 쇼를 중단했다는 설명.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바로 돌고래 학대 논란이 그것이었다. These are intelligent animals, and ultimately that is why I do not support keeping these animals in captivity, particularly for entertainment, where there's no significant value to the animal, because they are intelligent, they live a long time, they are very social, and all of these things are compromised when they're put into a concrete tank that is extremely boring and monotonous. 아직은 미미하지만 돌고래 쇼를 둘러싼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광 상품이냐, 동물 학대냐. 우리 사회에서 이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지난 2009년 일본에서 울산으로 건너온 15살 암컷 큰 돌고래 장꽃분. 지난해 8월 임신이 확인된 뒤로 몸도 무거워지고 활동도 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돌고래 사육 30년 역사에 수족관에서 돌고래가 임신한 건 이번이 5번째. 날마다 쇼에 내몰리던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저 꽃분이의 임신. 온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족관 측에서도 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음파로 확인한 뱃속의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12달간의 임신 후 마침내 저는 예쁜 새끼를 낳았습니다. 초산치고는 순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그때 저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지난 7일 태어난 아기 돌고래. 사람과 비슷한 12개월의 임신 기간과 1시간 10분에 걸친 진통 끝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새끼 돌고래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어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느닷없는 아이의 죽음. 깊고 깊은 슬픔과 절망만이 저에게 남고 말았습니다. 장생포의 고래 연구소. 이곳 한켠에는 한반도 고래 순환사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한반도의 고래들은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혼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혼액이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종이 걸려드는 것. 이곳에는 혼액된 고래 샘플들이 보관돼 있다. 혼액된 장소와 날짜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우리 바다에서 혼액되는 고래는 한 해 약 2천여 마리. 적지 않은 개체가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이렇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혼액되는 고래의 종류도 다양하다. 상갱이부터 돌고래에 이르기까지 심심찮게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도 혼액된다. 가히 고래 순환 시대인 것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래들이 혼액이 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가 연간 약 50마리, 좀 변동이 있어요. 요즘에 약 100마리 정도. 그리고 돌고래류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약 한 2,000마리 정도가 혼액이 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이 혼액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래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육상으로 끌어올려지는 대형 밍크고래. 작살에 맞은 고래다. 불법 포획된 고래인 것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채 업한장에 놓여있는 또 다른 고래. 몸체에는 작살이 그대로 꽂혀 있다. 역시 불법 포획으로 희생된 밍크고래다. 불법 포획꾼들이 주로 노리는 고래가 바로 밍크고래다. 몸체도 크고 고기 맛이 좋다고 알려져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0년 내에 우리나라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바다에서는 대형 고래는 완전히 차치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첫 아이를 잃은 이후 저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 주제에 무슨 우울증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떨어 죽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 좁고 누추한 수족관에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새는지 밤이 가는지 모를 시간들이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첫 아이를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새끼 돌고래 한 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서 새끼 돌고래가 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돌고래 폐사 사실 확인 후 추가로 밝혀진 겁니다. 이로써 2009년 고래생태체험관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폐사한 돌고래는 모두 5마리입니다. 생후 며칠 만에 죽은 새끼 돌고래 2마리를 제외해도 마리당 1억 원을 들여 수입한 고래의 절반이 폐사한 겁니다. 수족관 안에서 고래가 임신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환경이 좋아야 이게 이제 임신 그게 되는데, 그런 걸 봐서는 저희들은 관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2번째 아이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낯선 한국의 좁은 수족관. 거기서 얻었던 2 아이를 연이어 잃은 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 그러다가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태산이와 복순이. 다른 돌고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도 가느다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최근 돌고래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2015년 7월 제주도 성산 앞바다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사 행사가 열린 것이다. 특별한 행사의 주인공은 돌고래 2마리. 사람들이 가두리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곳 가두리에서는 2개월 동안 돌고래들이 자연 적응 훈련을 받았다. 특별히 제작된 가두리. 이곳에서 자연 적응 훈련을 받은 녀석들은 태산이와 복순이 2마리의 제주 남방 돌고래였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이곳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었다. 그리고 모 돌고래 쇼장에서 다른 녀석들과 함께 쇼에 동원됐다. 2013년 3월 대법원은 이 쇼장의 불법 포획 관련자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돌고래는 몰수를 확정했다. 녀석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제주도로 옮겨진 태산이와 복순이는 이곳에서 자연 적응 훈련을 받았다. 가장 큰 관건은 먹이 사냥 능력. 녀석들은 차츰차츰 적응해 나갔다. 2달간의 적응 훈련은 성공적이었다. 마침내 녀석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돌고래 나타났네. 수중에서는 잠수부가 마지막 그물을 걷어내고 있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들은 태어나기만 했다. 과연 녀석들은 두려움 없이 자유의 바다로 헤엄쳐 나갈 수 있을까? 그물을 모두 제거했는데도 태산이와 복순이는 몇 번을 선회하며 망설이고만 있었다. 그러기를 얼마 후 마침내 이들이 고향 바다로 나갔다. 무려 6년간의 감금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자유의 몸이 된 태산이와 복순이 거침없이 자유의 바다를 헤엄쳐 나갔다. 이들은 과연 거친 바다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먹이들을 주면서 관찰했을 때 처음에는 허겁지겁 사냥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빠른 애부터 먼저 먹고 느린 애는 천천히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냥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고 세 번째 또 다른 야생무리들이 근처에 나타났을 때 서로 굉장히 교감하면서 소통하는 걸 또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들의 사냥 능력도 이상이 없고 야생에 나가더라도 예전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서울대공원에서 지냈다. 대법원 결정 이후 2 녀석은 바다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 태산이와 복순이 모두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적응 훈련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특히 암컷 복순이는 주둥이 아래 위가 선천적으로 어긋나 있었다. 야생에서 사냥이 가능한지 우려되기도 했다. 수컷 태산이도 신체적 결함이 있었다. 윗주둥이가 짧은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방사 결정은 쉽지 않았다. 암컷은 이제 복순이고요. 복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둥이가 위아래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살짝 삐뚤어져 있고, 태산이, 수컷 같은 경우는 상부가 약간 한 5cm에서 3cm 정도가 절단이 돼 있는데, 복순이 같은 경우는 그냥 선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태산이 같은 경우는 뭐 포식자나 아니면 개 같은데, 프로펠러나 이런 데서 의해서 이렇게 절단이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꾸준한 관리와 훈련이 필요했다. 선천적, 후천적, 신체적 결함까지 가진 녀석들. 자유롭게 살다가 불법 포획당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오랜 보살핌. 녀석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방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성격도 그렇고 좀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사람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애들하고 좀 많이 달랐었어요. 마침내 2015년 5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제주 이송이 결정됐다. 서울대공원에서 제주까지 약 550km의 여정. 녀석들에게나 사육사들에게나 쉽지 않은 길이었다. 녀석들의 이송은 특급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제 물수를 해서 야생으로 2013년에 제도리와 함께 2마리를 보내고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2마리를 저희가 기르고 있다가 건강 및 심리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는 많은 특수 장비가 필요했다. 특별히 제작한 수조도 동원됐다.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그리고 무반동 특수 화물차도 필요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몸체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물을 끼얹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렇게 태산이와 복순이는 서울대공원을 떠났다. 무려 6년 만에 귀향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 앞바다를 마음껏 누비고 있다. 다른 돌고래들이 고향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 저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한반도 동해 바다로 돌고래 떼들이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최소 7만여 마리. 고래 관광선을 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몹시 반가워하고 좋아한다더군요. 친구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동해 바다. 저희 고향 일본의 타이지 바다와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함께 헤엄치며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습니다. 그리운 고향 바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좁은 수족관이 저에겐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오늘도 저는 이 좁은 수족관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먼저 떠난 2 아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따뜻한 고향 바다를 그리워하며 오늘도 저는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저 꽃분이가 흘리는 이 눈물. 누군가가 저의 이 눈물을 닦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